5351님, 라디오에 좋은 정치 프로그램은 많지만 좋고 또 재미있으면서 좋은 정치 프로그램은 김태현의 정치쇼가 유일한 것 같아요. 항상 응원합니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좀 재밌어요. 예,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게 시사 정치와 예능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요거를 제가 좀 추구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저희가 좋고 유익하지만 재밌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출연해 주시는 패널분들이 몸을 날려주시면서 열심히 해주시기 때문이죠. 자, 인생을 건 한방평론 여의도 타짜 시즌2 김근식 강남대 교수, 박원석 전 의원,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플리님, 고대하고 기대하는 타짜님들, 엔젤리님, 김근식, 서용주 파이팅, 구두성님, 박원석 전 의원님 믿고 듣습니다. 메가퀸님, 김태현 때문에 본다. 이 중에서 한 분 마트 상품권을 드린다고 하면 메가퀸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누구 칭찬한 분입니까? 저를 칭찬하고. 그럼 당연히 드려야죠. 이거 사회자 특권이. 그럼요. 사회자 이런 권한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여기서도 많이 돌리고 있으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의 돈 쓰는 재미가 있다. 그렇습니다. 마트 상품권은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막 쏩니다 저는. 자, 일단은 국민의힘 전당대 얘기부터. 요즘 이걸 빼면은요 아이템이 없어요. 이게 최고의 막장 드라마예요. 그래요? 시청률 최고야. 막장 드라마가 원래 시청률 많이 나오지 최고예요, 않습니까? 최고. 욕하면서 보는 거죠. 또 아침 막장 드라마. 아침 막장 드라마가 최고지. 앞서 이양수 의원한테 내가 지금 전당대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 오늘은요 요거 많은 이슈 중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부터 좀 볼게요. 국민의힘 후보 4명한테 다 물었습니다. 진행자가 TV토론 2번에서 걸쳐가지고 물었는데 사과해야 됩니까? O. 검찰 수사 받아야 되겠습니까? O. 다 O를 들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친윤을 표방하는 그렇죠. 후보까지. 왜 한 사람도 X가 안 나왔을까요? 그게 이제 이미 이제 고착화된 민심을 반영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 사실은 친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다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용산의 뜻에 일정 정도 부합한다고 평가를 받는데 그런 분조차도 다 수사를 받아야 되고 사과해야 된다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만큼 4명의 후보가 반한 비한으로 3명 있고 1명이 한동훈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김건희 여사 사과와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일종의 그 상황을 반영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 전화가서 저는 하나 좀 의아했던 건 뭐냐면 아니 원희룡 후보나 이런 분들이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고 오를 들고 조사봐야 한다고 오를 드는데 실제로 총선 때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처참한 피해를 봤습니까? 그때 사과 안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 송파병에서 이것 때문에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러면 한동훈 말고 이 4명 중에 3명 누가 사과해야 된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한 사람 있습니까? 그때 말 한마디 않고 고개 숙이고 오히려 친윤들이 나서서 사과는 왜 사과를 하냐, 피해자가 왜 사과를 하느냐, 이거 국고에 반납한 거라 이거 횡령이다 등등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말 한마디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민심이 좀 이렇게 대충 형성이 되니까 그럼 저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와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지금 와서 동의하는 건 총선 때 원희룡, 나경원, 윤상희 이런 분들도 한동훈과 힘을 실어서 용산의 사과를 요구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과 문제를 가지고 익십논란으로 이 네거티브를 해가지고 한동훈은 왜 그걸 김건희 여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네거티브를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그때 용산과 여사와 대통령실은 사과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편을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편을 들면서 한동훈을 씹으면서 사과는 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앞뒤가 맞지 않은 자가당착론이라고 봅니다. 우리 김근식 교수가 너무하신 게 그분들의 변명은 뭐냐면 나 그때 선거하느라고 정신없었다. 나 한 명 살아 돌아가는 게 당과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가장 기여하는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그때 그럴 겨를이 없었다라는 변명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당대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한 몸 살궁리밖에 없었던 분들이. 근데 지금 이제 민심이 너무 따가우니까 피할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 사과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저렇게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진정성이 저는 없다고 보이고
제가 좀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궁금했던 건 용산이나 한남동의 기운이 어땠을까? 아 그러니까 나도 그걸 지켜보는. 네,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어. 용산 쪽은 뭔가 경로 예. 이런 기운이 굉장히 짙었을 것 같고 한남동 쪽은 약간 무슨 히스테리 뭐 이런 어떤 예. 기운이 짙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절대 사고 안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안 한다고 보고 그건 거의 이제 뭐 그 민심이 다른 형태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그런 아나무인격의 오만을 무릎 꿇리지 않는 이상 저는 사고 안 한다고 봐요. 안 한다. 자 그런데 어제 또 그게 있었어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물으니까 다 들었어요. 역시 이제 친윤을 표방하는 후보도 오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안 만드는 쪽으로 기울었다가 현재는 아닌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 그 이후 정원 사람이죠. 정원 등 사람을 늘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윤 대통령이 대선 때 부속실 설치 안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던 것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권 주자들이 실속 없는 제2부속실 논의에 왜 자꾸 불을 댕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단 서타자 네. 친윤을 표방하는 후보도 제2부속실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한동훈은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들도 알아요. 네. 국민의힘도 그래도 정통 보수 정당 아닙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이 망해가는 게 네. 김건희 여사 때문인 걸 알아요. 그거를 아주 예쁘게 얘기한 거예요. 이 부속실 설치해서 좀 관리하자. 예. 가만히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저는 역대 대통령 영부인이 이렇게 그 일단 보수 김건희 여사 때문에 보수 정권이 망해간다는 건 이제 서타자의 제 개인적인 거고. 판단이기도 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가만히 보세요. 최혜병 특검 부분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죠. 그죠? 그다음에 총선 때 문자 왔다 갔다 했잖아요. 본인이 깠는지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이 공개했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총선 때 그것도 그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내요. 그다음에 당무 지금 전당대회 열린데 또 그 문자를 가지고 그 4명의 후보들이 이 귀중한 시간이겠죠. 그들에게는 총선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문자에 사과를 하려고 했다 안 하려고 했다 진정성을 가지고 다투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나는 돌려주라고 했는데 유모행 장관이 깜빡한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에서 우리 김 여사님이 사과하려고 했는데 그때 사과를 안 받아줘서 우리가 전례만에 하는데 갑자기 대통령실의 김 여사는 아니에요. 저는 받으려고 한 적도 없고 그냥 그 유모행정관이 깜빡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과의 논란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당대회를 드리블했던 많은 후보들은 지금 화가 난 거지. 근데 그나마 대통령의 배우자니까 대우를 해주느라고 이부속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제발 김건희 여사 관리 좀 제대로 해라. 이대로 가다가는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는 도저히 국민의힘을 복구할 수 없다. 특히나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를 눈치 보느라고 아무 어떤 그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니까 이건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부속실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일단 뭐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한다는 것도 좀 과한 표현으로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못 한다고 이제 하는 거나 그거는 똑같은 뭐 얘기인데 그것도 서타자의 개인 의견으로 저희가 정리합니다. 그럼 예. 개인 의견이죠. 예. 뭐. 근데 보면은 저희 SBS 김태현의 정치쇼의 공식 의견은 아니에요. 근데 서타자 제가 혼자 그러면은 책임지는. 공식 의견은 아니더라도 각종 여론 지표를 보면 대통령이 20%에서 벗어나질 못하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저는 대통령에게는 배우자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모두 다 국민의힘에 말하는 대로 내공이 있는 분들은 다 느끼는 것들이 전당대회 막판에 이르러서 터지고 있다. 저는 그래 보입니다. 김타짜 서타자의 저 진단. 아니 뭐 동의하세요? 그런 우려를 좀 너무 강하게 방송용에 걸맞지 않는 단어를 써서 그래요? 이야기를 한 건데 우리 당 내부에서도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과연 이 당이 이렇게 반성하지 않고 변화를 방향을 잡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그런 진짜 불안감이 있죠. 왜냐하면 전당대회라는 게 총선에서 그렇게 참패를 했으면 왜 졌는지를 따져보고 어떻게 해야 그럼 살아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모색하는 자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은 이게 변화와 혁신의 방향들을 용산과의 건전한 긴장관계 그렇지만 파국으로 가지 않는 관계 그래서 대통령과 그 용산에 대해서 할 말을 하는 관계로 지금 설정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른바 친윤 그다음에 여사 방어에 나섰던 사람들 그다음에 완장 찾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조금 정리를 해야 당이 살아나지 않겠느냐라는 수도권 내부의 민심을 반영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 한동훈을 공격하고 여사를 왜 모욕을 줬느니 왜 여사를 지키지 않느니 왜 윤심을 따르지 않느니 대통령하고 경로하면 어떻게 할 거냐 당정하게 파탄되면 다 죽는다 탄핵을 왜 막을 생각을 안 하냐 이런 이야기 했던 원희룡 후보 측
유시한 사람들은 뭐냐면 여전히 윤심, 여전히 대통령 눈치 보기, 여전히 여사 눈치 보기, 여사 방어, 여사 호위무사, 그리고 거기에 같이 있던 사람이 다 친윤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사과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디올백이 문제 아무것도 안 된다. 여사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이렇게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적어도 뒷선으로 물리거나 아니면 배제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당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게 계속 네거티브가 흙탕물 튀면서 그 이야기만 가지고 계속 뱅뱅 도니까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당 내부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렇게 전당대회를 치러가지고 당이 제대로 내후년 지방선거와 3년 뒤에 대선 치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죠. 알겠어요. 저 박타자 제가 진짜 궁금한 거 제2부속실 설치를 왜 실익도 없는 걸 지금 끊어낸지 모르겠다. 뭐 정원 등 사람도 뽑아야 되고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공약이고 요 이제 해서 안 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 일단 뭐 고위 관계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관계자로 그러기 때문에 어떤 직급인지 뭐 좀 대충 짐작은 가는데 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제가 막 눈 감고 생각을 해봤어요.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막 감시를 받는 느낌이니까 좀 싫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문재인 정부 때도 안 만들었고 결국에는. 근데 제2부속실은요. 뭐 이렇게 뭐 감시한다기보다는 일정 관리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조직인 거잖아요. 이거 만든다고 뭐 내가 활동에 크게 뭐 제약을 받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특별감찰관과 달리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기록에다 남기 때문에 그 공식적인 기록에 남는 걸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저는 제2부속실 설치를 안 했던 첫 번째 이유라고 보고. 공식 기록이 남는 부담. 그렇죠. 예. 그런데다가 처음에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깨놓으니까 예. 중간에 여러 문제 제기가 들어오고 여사 관련된 그 구설이 커지니까 한번 설치할까 얘기했다가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2월 초에 있었던 KBS 신년대담에서도 대통령이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오히려 거꾸로 더 후퇴한 거예요. 입장이.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전혀 그러니까 안 이제 되는 것 그걸 같아요. 만약 설치하고 하면은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 그동안의 잘못 그동안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비출 수 있다라는 강경론이 또 한 번 저는 대통령실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날리면 바이든 비슷한 거예요. 계속 날리면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바이든하고 얘기한 적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기류가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다. 당내에서 아무리 사과하라. 라는 이 민심의 눈치를 봐서 여론이 형성되더라도 지금의 용산이나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절대 뭐 그런 당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이럴 분위기가 아니고 지금 명품백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관련해서도 검찰에서 몇 차례 그 질의서도 보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의서에도 일절 응답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명품백뿐만이 아니라 주가 조작 수사와 관련돼서도 일체 아무런 그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법치 위에 있어요. 본인이 선출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을 누리는 존재인 것 같은 이제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지. 이게 모든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권의 모든 문제를 저는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당 전당대회마저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앞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 말 검토하고 있다가 안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랬거든요. 대통령도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2월 달에는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러면 총선 때는 검토하고 있다가 총선 끝나고 나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설치 안 하는 거로 바뀐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이걸 합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추론, 대통령실 합리적 추론. 관계자가 용산 관계자인지 한남동 관계자인지를 구분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합시다. 추론이에요 일단.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뭐 그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을 언급을 하고 검토를 하고 민정수석실도 원래 폐지했다가 다시 만들었잖아요. 이 부속실 못 만들 게 없어요. 그리고 그런 수요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말하자면 최재형 목사 부분에 있어서 뭐 몰카 공작이라고 하면 이 부속실을 더 만들어서 공적인 영역을 강화시키고 그러면 일정 자체도 마음대로 이렇게 뭐 사적 공간에서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있었으면 그런 최재형 목사 건이 안 생겼겠죠. 그러면 일정 관리들 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가 되니 이런 일이 없으니 저 같으면 만드는 게 맞아요. 근데 대통령은 만들고 싶어 하나 이게 갑자기 대통령 관계자는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거 보면 그 대상자가 싫은 거죠. 저도 이 부속실에 그 관리받아야 될 분이 나 싫어.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정확하게 한남동 쪽인지 용산 쪽인지 VIP가 2명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구분해야 되겠다. 자, 그것도 일단 아니 과도한 비유. 이종호 전 블랙펄 그 대표의 말에 따르면 V1은 대통령, V2는 김건희 여사다.
그래 제가 그런 인용한 겁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대통령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도한 비교를 하는 거. 대통령실 관계자 부속실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았다. 그 뉴스가 사실이라면 물론 말한 것처럼 동아일보 아침.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쭉 보면 역사의 반동의 물결이란 말이 있어요. 민주화로 쭉 가고 교수가 맞으시구나. 교수 일종의 지식이라니까. 일종의 지식이. 우리가 서양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 민주주의 맞다라는 과정에 보면 민주주의로 계속 가다가도 한 번씩 반동의 물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옳은 방향으로 가다가도 역사가 다시 퇴보하는 것들을 이제 크게 그렇게 부르는데 지금 보세요. 아까 4명의 전당대 대표 후보가 다 부속실 만들자고 찬성하잖아요. 사과하라고 하잖아요. 조사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부속실 설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저는 이유도 참 구차합니다.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건 우리 국민 여론이나 민심이나 심지어 우리 당에 있는 당원들의 당심마저도 이건 거스르는 반동의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통령이 2월 달에 그 기자회견 통해 기자 간담회 통해서 부속실 설치를 하겠다고 일종의 약속을 한 건데 갑자기 또 대통령실이 이 민감한 시기에 나와서 절대 안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이분들은 여사 라인의 비서관들인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하는데 이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은 뭐 하는 겁니까? 비서실장은 이런 민심에 역행하는 이런 이야기가 대통령 발로 나오면 발본 세곤해서 그 색출해가지고 혼내줘야 됩니다. 맞아요. 저 덧붙이면 그 깜빡한 유모행 장관 그런 분들 교체하고 인원을 늘리면 되잖아요. 그 얘기 해볼게요. 일단 그리고 요 발언한 사람은 실장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죠. 실장이면은 고위 관계자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수석급까지는 고위 관계라고 그래요. 제가 볼 땐 비서관급으로 예상이 돼. 핵심 관계자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요새는 핵심 관계자는 말안 쓰고 고위 관계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요. 핵심은 그러니까 고위 관계자 실장이나 수석이면 핵심 관계자로 쓰죠. 근데 그냥 관계자겠다면 그 아래급 비서관 또는 뭐 선임 행정관 어쨌든 이렇게 누군지는 누굴까요? 대통령실 관계자란 발 인용 보도가 하도 많아가지고 안남동 같아요. 한남동이라는 거는 한남동 측이라는 건 이제 저 서타자의 저 개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그렇죠. 촉이죠. 추측 근거는 없습니다. 서타자 근거는 없어요. 자, 박타자. 요거 얘기 좀 2부에서 마저 해보죠. 디올백 있잖아요. 이 백이 어디 있는 건지. 지금 유행정관 지시 받았는데 내가 깜빡 잊었다. 그런데 서타자 표현대로면 지금 2년 동안 계속 지금 거기 다니고 있어요. 아직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디올백이 무슨 처음에 포장도 뜯지 않은 채로 보관했다. 요 진술 나왔다가 뜯었다가 확인하고 다시 포장했다. 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게 지난 2년 동안 이 행정관이 그걸 계속 까먹고 있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제 생각났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걸로 인해서 가방! 막 이러고.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궁지에 몰렸는데 그런 실책을 한 사람이 여전히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 검찰의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이런 식의 진술을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무엇보다 대통령실의 최초 해명과 어긋나요. 최초 해명 뭐라 그랬냐면 기록물? 이거 국가 기록물이다. 돌려줄 방법이 없고 돌려주는 것 자체가 국고행령이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국고행령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기록물인데 기록물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해도 좀 앞뒤가 맞게 해야 최소한 이게 알리바이가 만들어지는데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행정관을 출석시켜서 진술을 하더라도 이 정도면 이거 진술 조작이에요. 이거 또 이제 이 검찰 수사를 어떻게 보면 공수처 이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를 혼동을 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사법 방해 행위에 저는 해당한다고 보고 일단 그 횡령은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해서 말씀인 거고. 아니 그러니까 만약 국가 기록물인지 몰랐을 수 있으니까 김 여사가. 아니 그렇죠. 근데 당시에 해명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일 그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김 여사는 김영란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근데 대통령은 직무관계에서 부적절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순간 즉시 신고를 했어야 돼요. 최소한 그 최모시기 목사가 이걸 갖다가 폭로한 날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신고 안 했죠 지금까지? 그걸 행정관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은 거라면 그 대통령이 김영란 법상의 신고의 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이게 법률적으로 의미가 없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미가 있는 문제예요.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제 와가지고 처벌 조항도 없는 걸 우리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한테까지. 내가 봐서는 대통령도 깜빡하신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김 타짜
예. 이 질문을 받고 싶지 아니하는 눈빛을 저한테 마구마구 보내지만 순서가 다가와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분량을 제가 챙겨드리는 일종의 지식인인데 답을 하시겠죠. 그럼 지식인이 지금 그리고 뭐 소개도 뭐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말고 뭐 경남 교수를 해달라고 했었어요. 지식인의 양심을 가지고 일종의 얘기하세요. 지식인데 지금은 방학이에요. 지식도 방학이에요? 지식도 방학. 질문하십시오. 네. 저기 검찰에서 공문 보냈다면서요. 핸드백 저 제출해달라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저는 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뭐 박다짝께서 그냥 보관하고 있으면 가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 깔끔하게 국민 앞에 솔직히 이야기하면 다 되는 겁니다. 정직이 최선의 무기란 말 많이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어마어마 뇌물이거나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이게 큰 뭐 모르겠어요. 큰 무슨 형사 사법 처리가 돼야 될 범죄 행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구설수에 오르는 불미스러운 일이지. 그럼 이게 터져 나왔으면 모든 일은 정직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친윤들을 앞세우고 여사 방어를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동원해서 이게 피해자고 또 무슨 횡령을 해야 되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사람 공작이 돌아났다는 등 그걸로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이 문제가 커지니까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총선 끝나자마자 팀을 꾸려가지고 이 디올백 사건을 마무리를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정리를 했잖아요. 그때 저는 이원석 총장이 임기가 9월이니까 검찰총장 임기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이 정권에 부담이 되는 이 사건을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깔끔히 마무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보여준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검찰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팀을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데 결국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대통령 부인이 소환 조사에 응해서 실제로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못 받겠다고 지금 하니 검찰에서는 그거는 뭐 변호인이 개인 의견을 그렇죠. 전제로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처벌하려고 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실체를 따져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특검으로 불똥이 안 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검찰의 좀 본의를 좀 알고 거기에 조사 임하면 됩니다. 조사 임하라고 4명의 당대표부도 다 이야기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임하는 것은 죄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죄를 해명하는 거거든요. 그걸 왜 안 하는지. 근데 안 한다는 그걸 해주기를 원하는 검찰의 그 바람에 역행하면서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이 문제 어디까지 키우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오늘 이제 김건희 여사 얘기는 이제 마무리하고 더 할 얘기 있으신 분들은 어디서 본방불가 우리에게 본방불가가 있으니까 나머지 얘기 제가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관련돼 가지고 전당대회 이후에 요거를 제가 본방불가해서 3차차 중에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본방불가해서 하려고 궁금하신 분들은 뭐 들어오시고 안 궁금한 분들은 뭐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본방불가에서 김태현 변호사한테 질문할 게 좀 있어요. 이거 뭔가요? 한동훈 위원장과 친한. 이거 뭐야? 그거 하루에 하나씩 할까요? 제가 본방불가 한번 할 때마다 하나씩 저 오픈할까 저도? 저기 요거 어제구나. TV 토론 4차. 많이도 해요 TV 토론. 내가 보니까 무슨 대선 후보 경선 때보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6번? 이번 주 매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을까? 이 정도 막장 드라마면 좀 줄일만도 한데 더 늘리는 게 즐기는 것 같아요. 뭐 시청률 나온다고 막 좋아하나? 그럴 수 국민의힘에서? 있죠, 뭐. 국민의힘 저 자체 유튜브가 조회수가 늘어나나? 그래서 그런가? 어찌 됐건 자 근데 어제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 나경원 후보가 사실은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세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법무부 장관인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그거 구속 못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후보는 법무부 장관이 영장을 어떻게 발부해요? 당시 그랬더니 이제 나경원 후보는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한테 이재명 대표 면죄부 준 거니까 뭐 판단 잘못한 거 아니냐고 이런 식의 공격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어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영장이 예전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하신 적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안 들어드렸잖아요. 이렇게 저는 원칙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경원 후보가 이거는 내가 유무죄를 뭐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켜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패트에 대한 공소 취소를 부탁한 건 지금 기정사실 돼버렸잖아요. 이미 이제 나경원 후보가 나 그런 적 없는데요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고 그 뒤로 나경원 후보의 입장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참전을 해서 홍준표 시장도 지금 계속 덧붙이고 있는데
이게 공소 취소를 하는 게 맞다라는 이 주장으로 오히려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 전 두 가지 입장이 혼재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라디오 토론에서 이렇게 불쑥 이야기를 한 건 제가 볼 때 분명히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당대표 후보자가 토론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는데 이 부분을 불쑥 수면 위로 올린 건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애초에 지금 나경원 후보가 계속 한동훈 후보를 공격했던 게 무능한 법무장관이었다. 왜 이재명 구속 못 시켰느냐 이거 갖고 따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속을 한 법무장관이 시킵니까? 구속시켜달라고 법무장관이 국회 가가지고 구구절절히 이재명의 죄상을 이야기한 건 맞지만 영장은 법원에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법무장관한테 너 그 구속 못 시켰으니까 무능하다 이야기하니까 한동훈 당시 법무장관을 했던 후보는 화가 날만 하죠. 그래서 법무장관이 할 수 없는 일을 나경원 후보가 공격한 건 문제가 있었던 거고 패트도 마찬가지예요. 패스트트랙에 대한 공소시효를 법무장관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저는 이것은 법무장관의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건 이해해요. 패스트트랙에 의해서 기소된 우리 당의 13명인가 20몇 명이 계신데 이분은 억울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법무장관한테 공소시효를 요구할 게 아니라 정치적 타협을 여야가 하면 됩니다. 민주당도 지금 기소된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우리 당도 기소된 사람이 있어요. 판사들도 지금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당 대표나 민주당 대표가 대타협을 해서 이게 그때 그 입법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벌어진 거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정치권이 여야 간의 대타결을 통해서 정치권이 법원에 요청하는 방식이 그나마 정치적 타결 방식이지 기소된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한테 취소해 달려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한테 잘못된 요구를 한 건 맞죠. 그러나 정치적 타결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패스트트랙 공소취소 요청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고 박다짜는 어제 그 장면의 느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동훈이는 절대 참지 않아. 절대 지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동안에는 자, 일단 그 비유. 티키타카 말싸움을 하면서도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나마 어느 정도 절제된 모습을 보였는데 어제 아마도 그 이재명 구속 못 시킨 건 네 책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니까 그게 이제 반복됐잖아요. 지난 몇 번의 토론에서 계속 있었죠. 토론 때 역공을 취했는데 이게 이른바 익심 논란과 댓글팀 그 의혹에 이어서 일종의 팀킬, 자해 정치 3탄이 돼버린 상황이고요. 물론 앞서 김근식 교수님 설명해 주셨듯이 명백히 부정정탁입니다. 그거를 법무부 장관한테 공소취하라는 거는 검찰 역사에 공소취하라는 게 거의 드물어요. 몇 번 없습니다. 그런데 드물죠. 그런데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거의 발동해가지고 없죠. 공소취소. 그것도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하라 하면은 정치적으로 이게 얼마나 큰 논란이 되겠어요. 근데 그걸 부탁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나경원 의원이 뭐 생각이 깊지 못했고 명백히 부적절하고 부정한 정탁인데 근데 그게 물밑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물밑에 있었던 얘기를 TV 토론이 좀 격화된다 그래서 그걸 꺼내 들어가지고 공론화함으로써 결국에 이제 무슨 뭐 공소 거래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윤석열 정권 내부에 이런 의혹을 또 의혹이나 정치 공세를 야당이 할 빌미를 줬고 나경원 의원은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면 후보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의 그래요? 부적절한 그 행동을 했던 게 일단 한동훈 후보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청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이거는. 예. 아니, 물론 본인도 나경원 후보도 물론 이렇게 그런데 얘기했어요. 정치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꼭 법적인 문제만 따르는 게 책임만 따르는 게 아니고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거죠. 예. 그런데다가 대체로 어대한 분위기로 기울어 가고 있었는데 앞서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내부의 느낌은 좀 다를 거예요. 이 이슈에 그래요? 대해서. 객관적이고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를 겁니다. 13명 정도의 의원들이 전현직 의원들이 기소돼 있는 데다가 이분들은 나경원 의원하고 비슷한 생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해주지 그때 뭐 이렇게. 그런데다가 이른바 이제 그 팀킬 내지는 뭐 이렇게 막 그 뭔가를 은밀한 얘기를 폭로하는 듯한 이런 어떤 정치 행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마저 가세하는 게 전당대회가 가뜩이나 진흙탕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 그래서 이게 막판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여지는 생겼어요. 선거에. 그렇습니까? 이제 패트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은 패트로 기소된 전현직 국회의원이 억울하다는 입장이 맞거든요. 예. 이게 뭐 빠루니 뭐니 뭐 사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해서 기소가 된 거고 민주당 의원들은 폭력인가요? 폭력 행위에 관한 처벌법으로 몇 명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을 놓고 어떻게든 정치권이 서로 간에 머리를 맞대고
중요한 것도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다 손 놓고 있거든요. 판사 입만 쳐다보는데 판사라고 무슨 강심장으로 그걸 선고를 내리겠습니까? 예. 정치적 사안인데 사법부에 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법무장관한테 요청할 문제가 아니라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가 정말 대타결에 그 묘미를 살려서 정치적 해결책을 만들어줘서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한 근데 방식이에요. 잠깐만. 빠루는 방송 용어는 노루발 장돌이. 노루발 장돌이. 노루방 장돌이. 제가 이 김타차님 얘기에 좀 얘기를 덧붙이면 이제 그 시각은 지식인적인 시각인 거고 그러니까 뭐 정치라는 것들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여야가 사법하지 말고 여야에서 좀 풀어가는 게 맞다. 이건 지식인적인 견해고 어설픈 지식인. 뭐 섭진 않고 깊이가 있죠.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나경원 후보는 이건 아주 그 헛발질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저는 한동훈 후보를 뭐 탓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경원 후보가 처음부터 접근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찰 수사에 깊숙이 개입해서 이재명 야당 대표를 반드시 구속시키려는 임무를 받은 것처럼 오해를 준 거 아니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거는요 사법을 정치화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용산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수사를 했다는 부분들을 드러낸 거예요. 아니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잖아요. 법무장관이 왜 그 영장 구속을 못 시켰습니까? 책임 없습니까? 그리고 이거 사법체계 자체도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수사에 그렇죠.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는 것들이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의 전체적인 그림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 법무부 장관 책임에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 그렇잖아요. 예. 제가 들어도 그래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불쾌하고 이게 국민의힘과 용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작품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발언이 나경원 후보의 얘기였고 거기에 플러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특검 얘기를 해요. 한동훈 후보 특검 그러실 거냐 댓글 막 하면서 야당 대표이기도 하고 한동훈 후보 특검 3번 리스크를 얘기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확 열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했죠. 모두 공개하면 위험해진다. 아주 맛배기로 하나 던진 거예요. 나경원 후보 당신이 저한테 공소 취소 본인 거 수사 봐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언은 법적으로는 걸리지 않죠.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중에는 한 번 정도 전화를 받는 거는 그냥 그 괜찮지만 두 번 때는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상. 한동훈 후보가 이거 법적 문제 없다 이렇게 법적 문제가 어저께 없다고 검토를 하고 던진 건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나경원 후보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준 거라서 앞으로는 말 조심하세요 이거거든요. 이제 더 큰 걸 던질 수 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여론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이게 판세에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일제히 지금 어제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누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겠냐. 저렇게 자해적인 정치를 하는데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직전까지 자해 정치를 했었거든요.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요게 이제 막판에 약간 악재가 될 수 있어요.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나경원 의원은 누가 봐도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겁니다. 그거를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소 취하해달라.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죠.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은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없는 일을 법무부 장관한테 요구한 거고 물론 드러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한 일이겠지만 이게 드러난 이상 본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 지금 와가지고 그걸 당위성이나 정당성을 강조하지 말고 우리가 뭐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한 행위를 그럼 막아줘야지 이거는 제가 보기엔 궤변에 가까운 거고요. 저는 나경원 의원은 그 행위를 했던 것만으로도 여당의 대표가 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런 행위를 했다고 봅니다. 저도 그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기소된 분들의 억울함 그리고 지금 이게 사법 절차가 거의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4년이 다 지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일심을 못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대표하는 그 억울하게 기소된 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는 여당 대표, 야당 대표가 새로 뽑히면 여야 대표 간에 대타협을 해서 문제를 풀자고 한동훈 후보가 말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이게 법무장관이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그럼 만약에 나경원 후보가 이걸 정직하게 헌법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거라면 법무부 장관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지금의 당대표 후보들한테 이걸 공식 공약으로 제시를 해야죠. 우리 당대표가 되면 이걸 합리적으로 풀도록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TV 토론 진짜 많네. 오늘 밤에도 해요? 오늘 하고 내일 오늘 또 밤에 합니다. KBS에서 하고 내일 어디서 한다고? SBS 2시에 현상국의 뉴스 브리핑에서 합니다. 하는데 두 번 남았잖아요. 마지막에 여기 이슈가 생겼어요. 오늘 이거
나경원 후보 또는 한동훈 후보가 먼저 꺼내지는 않을 것 같고 나경원 후보가 이 얘기 다시 꺼낼 거로 예상하십니까? 꺼내는 게 본인한테 사실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생각을 하겠죠 계산을. 꺼내든가 아니면 울면서 꺼내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이게 네. 이제 조금 위험을 감지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또 이제 울거든요 많이. 과거의 전례를 보면 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 꺼낼 꺼내지 거- 않는 게 맞다. 근데 꺼내지 않는 게 맞은데 꺼낼 것 같아요. 그럼 왜냐면 뭘 노리고? 그러니까 예. 일단은 네. 이게 막판까지 가는 분위기에서 지금 원희룡 후보보다 본인이 나름대로 네. 2, 3위권에서는 좀 우세를 점한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나경원 후보 자체는. 예. 그리고 이 건을 이대로 가면은 본인이 인정하는 꼴이 돼서 더 이상 선거를 뛸 수 없는 상황 정도의 이슈예요. 예. 공소 취소하는 이런 부적절한 행동을 했는데 여기서 반격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넘어간다고요? 그러면은 본인은 이제 이 해봤자 2, 3위권 내에서는 완전히 지금 상승세를 못 잡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번에 그 전당대회에서 이제 현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한동훈 후보 자체가 이런 식이다. 본인도 팔아넘기고 야당한테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예. 윤석열 대통령도 던져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더 강한 어떤 어조의 비판으로서 빠져나갈 공산이 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당시에 당을 위해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거고. 헌정 질서를 바로 네. 잡고 네. 당을 위해서 했던 건데 나를 이렇게 야당이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이런 한동훈 후보를 대표로 뽑는 게 맞겠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까지도 다 던져줄 것이다라는 메시지 강도가 높아질 공산이 크죠. 자, 그럼 나경원 후보가 저렇게 만약에 치고 나오면 한동훈 후보는 뭐라고 방어해야 아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TV 토론 하기 전에 한동훈 후보는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 사적으로 주고받은 통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네. 부적절한 요구청이었기 때문에 또 깨끗이 또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거절했잖아요. 그 문제는 정리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전당대회 토론에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문제가 된 것이니까 좀 사과하는 게 맞고 두 번째는 거기에 덧붙여서 이 문제는 법무장관한테 요구하는 게 부적절하고 그렇지만 정치적 타결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당에 기소된 분들은 너 억울하다. 이 패스트트랙에 대한 기소된 사람들 정말 어떻게든 풀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동훈 후보가 TV 토론 전에 좀 먼저 의견과 입장을 내고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이제 그 공격의 포인트는 아마 서타자가 말씀한 대로 그럴 거예요. 한동훈 후보 봐라. 무슨 이야기인지 다 폭로할 사람이다. 그 위험성을 계속 부각시킬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 주제를 좀 바꿔서 주제를 바꿔도 또 그냥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바꿔지지가 않아. 예, 본방 불가도 아마 이 얘기를 좀 계속할 거예요. 당원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이거든요. 사실은 선거가 내일 내일부터 SBS 예. 방 토론회를 마지막으로 거의 선거운동 끝나는 거예요. 끝나죠. 네. 끝나는 겁니다. 내일부터 투표 시작이니까 관전 포인트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요- 변수라든지. 그 이슈로는 제일 높게 이슈로는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댓글팀, 그 여론조성팀 네. 그와 관련된 폭로들이 쭉 나왔는데 예. 추가 폭로가 있을 거냐. 요게 하나 이제 막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장해찬 전 최고 또 예, 가능성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어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TV 토론에서 얘기했던 나경원 후보의 공소취하 청탁 그에 대해서 당심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민심은 뭐 특별히 한쪽으로 기울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당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민심은 뭐 그로 인해서 이른바 어대한 분위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그 정당성이 있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패스트트랙 당시의 논란을 지켜보는 당심은 민심하고 좀 거리가 있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반응할 거냐 두 가지가 변수일 것 같고 일각에서는 뭐 후보 단일화 얘기가 아직도 나오는데 제가 네. 보기엔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TV 토론 지켜봐서 알겠지만 나 원 후보 사이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 왜 나와가지고 그 얘기 계속 이 하더라고요. 얘기 계속 하잖아요. 도대체 왜 나온 거냐. 그리고 원희룡 후보는 피하고 그 질문을. 이제 그렇다 보니까는 후보 단일화 될 가능성이 없는 데다 두 분이 합치면 선수가 몇 선입니까? 정치 경력 50년이에요. 한동훈 하나 잡자고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한다는 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죠. 그래서 그 변수는 사라졌다. 결국 이제 1차에서 끝나느냐 결선 가느냐만 남아있는데 여전히 저는 1차에서 그냥 끝날 가능성이 아직은 조금 높다고 봐요. 결선 안 가고 서타자는 마지막 변수 뭐라고 봅니까? 변수요? 뭐 포인트, 이제 당심이죠, 관전 당심. 당심. 결국에는 이번 전당대회는요 민심은 다 내팽겨치고 네. 당심 잡기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TK 쪽 아주 강한 보수층에 대한 마음인데 한동훈 후보 자체를 잡으려고 결국엔 배신자론, 총선 책임에 대한 무책임론, 색깔론까지 던졌잖아요. 예. 그다음 마지막 이제 사법 리스크를 던져요. 예.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자체는 뭐냐면 민심이 바라보고 싶어하는 이슈는 아니에요. 당원들 80%가
좀 돌아와라. 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그래서 미래 권력인 한동훈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주축이기 때문에 당심에서 나름대로 득점 포인트를 갖고 있는 나경원 후보가 좀 막판에 좀 나름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면 결선도 갈 수 있다. 근데 제가 봐서는 나경원 후보 무너지고 있다라는 측면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결선 안 갈 것 같아요. 네. 김타짜는 저도 이제 내일이면 투표가 시작이 돼요. 예. 그러니까 K보팅이라서 굉장히 간편하게 일찍 투표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럼 당원들이 알아서 모바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내일 하십니까 그러면? 당연하죠. 김타짜 그러니까- 누구 찍을 거예요? 본바 불가해서 이야기. 얘기한다고 그랬어? 얘기한다고 본방 불가서 오케이. 내일- 얘기한다고 그랬어? 내일 오전부터 투표가 실시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밤에 KBS 토론하고 내일 오후에 SBS 토론은 이제 마지막 유세로 끝나는 거고 토론으로 끝나는 거고 내일부터 투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금토 이틀이면 당원들 투표의 상당 부분 거의 과반 이상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 크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판에 이제 공소 취소 패트 논란이 됐지만 그래서 한동훈이 어대한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 그럼 결과 결선 안 간다? 예, 결선 안 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결과 여부를 놓고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를 지지했던 만약에 25나 한 30 정도 되는 이 당원들 합쳐서? 예, 이런 분들의 그 마음은 뭐냐면 한동훈에 대한 불안감 그다음에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 이게 우리 당이 괜찮을까라고는 불안감들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한동훈 대표가 설사 되더라도 그 불안해하는 당심에 대한 포용과 화합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원희룡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도왔던 많은 친윤들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또 지금도 대통령 바지자락 부여잡고 대통령 가자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여사 지키겠습니다. 이거 국민들한테 안 통해요. 지금 그다음 남아있는 우리 당의 최고의 과제는 정권 재창출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정권 재창출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야 돼요. 네. 그럼 윤석열 정부 지지율을 올리고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바지자락 잡고 여사의 그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당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이제는 친윤과 여사 호위무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좀 수면 아래에서 좀 죽어 지내는 게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저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당대 이후의 이야기. 김옥균 프로젝트설,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거 정계 나오면 다 개편설, 죽는 거죠. 그거는 본방 불가해서 하도록 하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종말일 것 같아요. 지금 저 전당대회가. 그래요? 예, 그 얘기는 저 본방 불가해서 할게요. 저 연장 방송. 저 박타짜 예.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결선 1차에서 끝나지 못하고 결선 간다고 하면 그 원인은 뭐가 가장 큰 악영향을 끼쳐서 그런다고 보십니까? 당심이겠죠. 그러니까 당심이 TK를 중심으로 한 예. 결국 어떤 이슈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용산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대통령과의 관계에 금이 가면 이게 이제 여권 전체 자중질환을 초래할 거고 예. 그건 우리 스스로 이제 분열해서 주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소하지 못한 것 그게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뭐 한두 가지 이슈나 한두 가지 쟁점이라기보다도 이번 선거 구도 내내 선거 전체 구도 선거 내내 구도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 윤석열 구도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그게 한편으로 보면 민심을 겨냥하면 필요한 구도이기도 했지만 선거 중반 종반으로 갈수록 그걸 완화시키고 여권 지지층의 핵심 지지층의 불안감을 달랬어야 되는데 별로 그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결선을 못 간다면 그게 제일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서타짜도 그렇게 보세요? 저는 가장 큰 거는 배신자론을 가장 신경 쓸 것 같아요. 예, 그것 때문에 흔들릴 것이고 말하자면 최병 특검인데 최근에 한동훈 후보의 메시지를 보니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최병 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병 특검이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안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배경을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가장 신경 쓰이는 겁니다. 배신자론. 이 배신자론은 먹히거든요. TK 쪽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통해서 납득을 시키고 여기에서 좀 방어를 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만에 하나 결선 간다면 배신자론 때문에 될 것 같아요. 요 얘기 이어서 그럼 TK의 지금 민심이 어떤지 여론조사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본방 불가해서 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자 오늘 저 여도 타짜 저 김타짜, 서타짜, 박타짜 여기서 인사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예, 끝이 아니에요. 저희 본방불가 저 연장 방송으로 스튜디오 옮겨서 이어지는데 이성감님께서 본방불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유튜브에서 시교라로 들어오시거나 본방불가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 광고 좀 들으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물 한 잔 드시고 9시 5분에 옆 스튜디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쇼는 여기까지예요. 김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